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요. 소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그래도 여기저기 공부를 하러 다니잖아요. 네. 참 바쁘게 사세요. 그렇죠. 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네. 얘기를 들어요. 근데 네.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네.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집을 증여를 받은 거죠. 작년, 재작년만 해도 증여한 건수가 진짜 많았다. 이런 뉴스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었던 거죠. 느낌 있다고 합니다. 깜짝이야. 지금쯤이면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네. 증여세 관한이 이제 거기까지 모른 척하고 네네. 다시 가보자고요. 네. 네. 그래서 증여를 받은 거죠. 그분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세무사도 끼고 준비를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하나 날라온 거죠. 자금 소명해라. 네. 이렇게 날라온 거죠. 네. 세무사랑도 연락도 하면서 자료를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다 보니 네. 이게 100%딱 깔끔한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한 내역은 없었던 그렇죠. 거죠. 대부분이 다 완벽하게 다 자금 소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건 간에 네. 대부분은 부모한테 증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 당시만 해도 세무사가 결혼 자금이라던가 네. 80% 정도만 해도 좀 잘 넘어가니까 네. 괜찮을 거다 해서 이제 한 건데 이렇게 와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한 거죠.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일단 그분은 증여세를 그 당시에는 안 냈던 낸 건가요? 거죠. 들어보니까 부담보 증여를 받으신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냈더니 알겠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길래 끝난 건가 싶어가지고 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잘 넘겼다.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네. 또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거죠. 진짜요? 그러니까. 소명을 했는데 그렇죠. 또 날라온 거예요. 그니까요. 야, 미쳤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세무서 담당님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한번 출처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부모 간의 거래다 보니까 그 돈을 줬어도 다시 되돌려 줄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다.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돈을 낸 결국엔 또 증여를 받은 돈으로 해결한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일단 너가 돈 낸 것까지는 오케이. 되돌려 받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그걸 보겠다. 그래서 금융조사를 하겠다. 그게 된 거예요. 미쳤네. 나름 돈은 부족하지만 되돌려 받았던 건 없었기 때문에 네네. 편하게 기다렸던 네, 네, 거죠. 네. 근데 연락이 온 거죠. 돈이 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1차적으로 조사 받았을 때 그때 분명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냥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거를 소명하라니요. 이게 도대체 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때 끝난 거 아니었다. 근데 조사를 돌렸기 때문에 아무 네. 말이 없었던 거다. 100%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세금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세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일종의 미뤄둔 느낌? 의심되는 상황이 또 생기면 다시 조사가 들어가서 우리는 맘 놓고 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뭔가가 또 터진다는. 이거 참 그러니까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돌아온 건 이제 소명해야 되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을 이제 뚜둥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몇 년 지난 이후에 이거를 다시 해서 걸리면 네. 이제 100% 가산세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건 옛날도 아니다. 지금 2009년, 2008년 것도 소명하라고 하는 진짜요? 그런 2009년, 8년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고 알겠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집값이 떨어져서 힘든데 네. 세금을 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네. 정말 꿀탕인 거예요. 세금이 네. 끝이 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거죠. 그럼 결론이 이분 같은 경우는 소명이 완전히 된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안 돼가지고 일종의 증여세를 또 따로 물고 그거에 따른 가산금이 또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1차의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소명 내역은 다 냈겠죠. 네네.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80%라는 그 자금 소명을 해도 된다. 80% 정도. 네. 그랬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2차는 그것도 안 된다. 100%를 다 해야 된다. 거기에 걸려서 그 부족한 만큼은 네. 증여로 보고 네. 그거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기다리는 중인 거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1억 미만인 것 같더라고요. 20% 소명 안 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네. 1억 미만 정도다. 증여세 붙고 가산세 하면 이제 2,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증여세로 네. 치면은 한 20에서 네. 30% 정도. 이게 2, 3천만 원이 3,000원. 2, 3천 원이면 얼마나 좋아요. 네. 2, 3천만 그러게요. 원이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더라면 준비를 예. 했을 텐데 이제 다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증여 받을 때 증여세를 안 낸 것도 아니고 소명 안 된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네. 보통 한 80% 정도만 소명이 돼도 예전에는 보통 넘어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것도 안 돼서 100% 소명을 하라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20% 정도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여세를 내라고 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또 가산세도 물릴 가능성이 많은 확정은 된 건 아니죠. 확정은 된 게 아닌데 이게 되게 좀 애매한 게 네. 세무사를 끼기도 애매한 액수인 거죠. 세무사 수수료도 싸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정도? 기본 1,0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주지 않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세무사를 끼더라도 만들 수 있는 그게 없는 그렇죠. 거죠. 이게 세무사를 끼워서 이게 줄일 수 있을 거면 이거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줄여야 네, 그쵸. 이게 이제 세무사를 쓴 효과가 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 이중으로 돈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 해결도 안 되고 네. 수수료도 내야 되고.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난감하네. 오롯이 그냥 난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진짜로 지금 정부가 특히 이제 증여에 관한 부분을 적극 좀 파헤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다 본다고 하니까 각자가 그러니까 하는구나. 보통 우리가 국세청 얘기를 할 때 드라마를 보거나 뭐 누구 얘기를 들어봐도 국세청 진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고도 어느 정도 묵인하는 사례들이 네. 많다라는 거를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일반 개인들은 사실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그런 그쵸.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증여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증여를 한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게 큰 덩어리가 아니니까 네. 20%가 1억 미만이면 전체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무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10억 이상인 뭐 그렇죠. 이런 그래야죠. 것만 네. 이제 하는 거겠지 네. 해서 해당 사항이 안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렇게 와, 되니까 대박이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까지 해서 증여 거의 바람이 불다시피 할 정도로 증여를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조사하겠다는 통보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독자분 중에 그런 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먼저 소명 자료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5, 6년 전도 지금 다시 들춰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1, 2년간에 증여를 받거나 증여를 하신 분이 계시면 네. 이건 정말 철저하게 와, 100% 대박이다, 이거를 조세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싶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집값 하락하면서 원래 그 집값 상승분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굉장히 큰데 지금 집값 하락하면서 이제 세수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감세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쪽에서 더 세금을 이건 좀 약간 확대해서 가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세무조사 좀 철저하게 하라 네. 그런 기조가 있다 이런 얘기는 들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정부 이거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탈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놈도 잡고 세수도 늘리고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네, 네. 진짜 이런 세무조사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부자인 네.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세금이 진짜 개인 입장에서 지랄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옛날에 네. 중개사 일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 제가 거의 지식이 없을 때 네.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복식부기 대상자였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저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고 넘어갔어요. 국가에서 이의제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네.
느닷없이 한 4년인가 4년인가 지나가지고 그때 소득 신고했던 부분이 잘못해가지고 그때 복식부기 대상자였는데 간편장부를 신고해서 잘못해서 소득 누락된 게 있다. 경비율이 너무 이제 과대 네. 계상되었다 해가지고 소득세 몇백만 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세금은요 꼭 몇 년 지나서 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것 네. 때문에 아주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네. 예, 이거 내려고 하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날벼락 맞은 느낌. 세금 부분은 저희가 또 잘 모르고 네.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도 많고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이 네.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하게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무사를 끼려고 하는데 문제는 세무사한테 돈을 주고 쓰자니 너무 사실 비효율적인 측면도 많고 정말 사업으로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고지서가 턱 날라오면 충격이 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지켜보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와. 올해는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다. 내년에 발 뻗고 자려고 할 때 그때 날아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그게 좀 문제가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미리 진짜 지나치지 준비하셔야 않습니다. 되겠네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당신도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